예,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UFC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갑자기 UFC를 왜 나왔어요? 전당대 사진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전 UFC인 줄 알고 격투기가 네네.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외에서도 막 진짜 그렇죠. 막 싸우기도 하고. 제가 좀 걱정했습니다. 예. 좀 맞고 다니신 줄 알고. 네네. 저는 그래서 혹시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그 장소에 있는지 유심히 아. 봤는데 없더라고요. 다행히 없어요.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미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노란 셔츠를 입으시고. 네. 네. 중립의 어떤 의미로서 여기 다 파란색이네요. 네. 그러네요. 오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노래 부를 뻔했어요. 노란 셔츠 이 비도 오는데 괜찮네요. 네네. 자, 오늘도 함께 하셨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네. 장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자, 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서정욱 변호사님이 비 오는데 너무 오기 힘들었다라고 차를 버리고 왔다는 얘기가 차를 있습니다. 버리고 왔다. 예, 그래서 오늘 멘트 분량을 강력히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도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네. 자, 오늘 밤 9시 반에 TV 토론이 채널 A에서 예정돼 있기도 한데 자, 토론 준비하는 바쁘실 분들이지만 일단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님 나와주실까요? 당원 동지 여러분,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소리를 질렀더니 배가 고픈데요. 한우머님, 오늘 저녁은 중식 어떠신가요? 사천 짬뽕, 사천 짜장, 사천 탕수육, 아주 사천은 매운맛입니다. 매운맛. 말끝마다 사천 그거 다 드실 수 있으신가요? 그 밑도 끝도 없이 시키다가 배종찬 소장 배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꼬투리 잡으시면요 재밌으세요? 지금은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한동훈 후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스 오 노로 답해주세요. 예스 오 노. 그러면요 후보님은 원 후보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정치 생명 거시겠습니까? 예스 오 노. 장예찬한테 전화 거시나요? 예스 오 노. 왜 말을 못해요? 말을! 흥분하지 마시고요. 정말 보기 딱합니다. 말을 못하는 건지. 정말 이런 사람 보기 처음 봅니다. 아유 진짜. 사천장장 빨리 시켜요. 대통령 지금 배고파 죽겠네 지금. 글쎄요. 알겠어요. 네. 구해 주십시오 빨리 짜장 좀.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내일 아침에 7시 10분에 시작하죠. 우리 김현정의 뉴스에서 네 분 토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일 토론도 잘해 주시고. 자, 일단 그 지지자들끼리 폭력 사태도 벌어지고 있고 흥행을 넘어서 과열된 상태인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댓글팀 이 폭로가 지금 또 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야당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특검까지 하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벌써 이제 그 양문석 의원이나 예. 여러분이 이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한 위원장 캠프에서도 이제 그 고발하겠다 예.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는 공멸할 수가 있어요. 공멸.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김건희에서 문자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그 댓글팀 논란이 있고. 언급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국정농단이라 답을 했으면 뭐 이런 이제 표현도 썼잖아요. 한 한동훈 위원장이. 후보가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전당대회 개입 당무 개입이다. 본인 사퇴 요구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아슬아슬한 경계선의 용어를 씁니다. 국정농단, 맞아요. 당무 개입도 이게 불법이거든요. 예. 진짜 한 위원장이 쓰는 표현도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장해찬 최고덕이 마찬가지고 정말 이러다가 이게 다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 정도로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스 의혹하고 예. 최순실, 예. 최서원 의혹 제기하다가 결국은 한참 뒤지만 그게 몇 년 후에 이제 그렇죠. 현실이 됐죠. 따라서 이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더 자제해야 돼요. 배 소장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나오는 이슈들이 네. 이 첫 번째 성격은 어떤 변곡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변곡점이 되는 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제살 깎아먹기. 세 번째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처음에 나왔던 배신자 프레임도 그렇고 두 번째 나왔던 김건희 여사 문자도 그렇고 세 번째 나오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의 이 여론조성팀도 그렇고 누구 한 사람을 향해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걸 자정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 선관 위의 역할인데 비대위의 역할이죠. 아직까지는 항우여 비대위잖아요. 근데 이게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죠 비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은 음. 누군가가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새로 당 대표로 당선되는 사람이 이걸 다 봉합해야 되느냐?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중진들이 이래서는 안 되자, 이러지 말자. 우리 비전 경쟁하고 정책 경쟁 그만하세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UFC가 되고 있고 지금 격투기가 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안 UFC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적정선인 거죠. 그래도 격투기도 룰에 의해서 정말 기술이 발휘되고 주짓수 뭐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뭐 이런 식의 어떤 경쟁이 돼야 되는데 약간 유머가 지나갔는데 이기지 못하는 분들 장원빈 변호사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시점으로 봐야겠죠. 장 변호사님. 일단 공멸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그걸 돌이킬 수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뭐 기자들, 뭐 예. 정치부 출입하는 아니면 국민의힘 관계자들 이게 폭로잖아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 그렇죠. 이게 허무맹랑한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아하. 일단은 왜냐하면 장해찬 최고라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1호 참모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자칭 있고. 타칭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선출된 청년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정부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리고 주고받았다는 것도 실체가 왜 있어 보이냐면 뭐 참여연대를 뭐 어떻게 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누군지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예. 장관님께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그 문자를 받은 다음 날 실제로 장해찬 최고의 그 SNS에 들어가면 참여연대와 관련된 게시글이 올라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 수순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보이는데 더더군다나 그것이 댓글 팀이라는 형태로 존재했다라는 내부 폭로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선 때 썼던 애들 다시 좀 풀을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 천하람 원내대표도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아마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당시 장관의 댓글팀이 쌍으로 운영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 예. 종합을 하면 이게 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이 실체는요 그냥 폭로에 지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특검으로 내지는 수사로 밝혀야 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 받을 사안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싸울 때 나중에 또 이슈가 됐다는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은 사실 이러한 갈등이나 요소들이 포인트처럼 이렇게 마일리지처럼 정립이 돼서 이제 나중에 또 오히려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야당의 먹잇감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든 뭐 덮을 수 있고 지금 아직 임기가 3년이 있으니. 예,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뭐 임기가 한 1, 2년 더 지났을 때 언제든지 이게 다시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화산으로 치면 이게 폭발 직전에 이게 잠깐 잠복에 있다가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중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말이고 그렇죠. 이게 자기 발등을 찍을 수 있는 말인지 서로에게 좀 깊이 생각해보고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는 지지율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다 등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재명 대표도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도 연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신임 당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한다면은 또 맞대결의 프레임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정당 지지율을 놓고서 비교 분석할 테고 그러면 집권 여당은 이번에 세 가지 이슈가 다 나온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책임 그다음에 이 댓글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최상병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이 친한 친윤의 갈등 이 부분이 사실은 고스란히 다 나왔는데 사실 이게 집권 여당의 극복 과제여야 되는 것인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사실 어제 이제 천안 합동 연설회에서 의자까지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이 장면 보고 아까 뭐 배종찬 소장은 이제 UFC 같았다 이렇게 좀 자조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좀 약간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왜 격화됐느냐. 그 책임은 온전히 이번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한테 있는 겁니다. 좁히자면 사실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한테 있는 거예요. 말에 날이 서 있는 게 이른바 금도를 넘었습니다. 서로 동지라고 칭하잖아요. 이건 동지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원희룡 장관은 전향한 좌파들과 당 접수를 하려는 큰 그림 그리는 거냐. 색깔론을 느닷없이 퍼부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는 또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했던
아주 그 날카로운 이야기들. 그게 타당을 향하면 모르겠습니다. 내부 뭐 지지자들은 시원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이게 자기 자당을 향하게 되면 분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노상방뇨하듯이 오물 뿌리고 뭐 도망을 가는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 이게 원희룡 장관이 30년 전 뭐 이제 술을 먹고 뭐 난동을 부렸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요. 예. 사법연수원 시절에. 아하. 그런 부분을 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인신공격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냥 격화되는 거죠. 그리고 극단으로 치닫는 겁니다. 예. 그 책임 오로지 당권 주자들한테 있는 것이고 저는 이거 봉합이 될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난동 표현분이 유튜브라고 하는데 서 변호사님 그 사안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이제 유튜브 따라다니는 유튜브 중에 네. 제가 보기 90%는 이제 한동훈 지 유튜브고요. 지지 유튜브. 예, 원희룡 지지 유튜브는 게 몇 명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수다 보니까 아. 좀 더 과격해지는 이런 부분도 있죠. 아. 아마 이제 그 유튜브 중계를 하면서 예. 싸우고 있잖아요. 아하. 이런 이제 조회수 문제 이런 것도 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일부 과격 지지자들이 문제인데, 근데 심정적으로는요 이미 많이 이게 갈라져 거의 있어요. 갈라서서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정도로 아. 지지층이 분열돼 있어요. 심리적 폭력을 분당 행사하는 상태? 분은 소수지만 아하. 심리적으로는 이게 이미 너무 이게 분열돼 있어요. 아하. 이거는요 후보들 책임이 큽니다. 후보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지지층이 안 갈라지겠습니까? 후보들이 조금 더 단합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요. 지금 저는 야 이런 모습이게 싸우는 거 야당에서 옛날 많았거든요. 옛날에 야당이 많았어요. 그 사건부터 이게 집권 여당이 이런 모습 진짜 이게 저는 처음 보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부끄럽다. 집권 여당이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객관적인 분석을 해서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후보들이 치고 받기를 하고 치고 받으면서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후보들이 3명의 후보가 3대 1이라? 집중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거죠. 한동훈 후보가 대체로 앞서고 있다는 판단의 분석하에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고 또 김건희 여사 문자가 느닷없이 등장하기도 했고 예. 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여론조성팀을 부각시켰고 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원희룡 후보든 나경원 후보든 아니면은 당의 이 비대위에서 일절 그걸 하지 말고 그러면 엄중 경고를 하겠다. 그것도 후보를 사퇴시킬 정도의 엄중 경고를 하겠다. 정책으로 서로 경쟁하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이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후보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이제 서병수 선관위원이 오늘 밝히기도 했는데 서 변호사님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선관위에 대해서 각 캠프마다 또 난립니다. 아 그런가요? 서로가 이게 불공정하고 참 이게 서병수 선관위원장. 지금은 이제 한동훈 캠프에서는요 아. 동원된 거냐 아니냐 이 발언 있잖아요. 그 말을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막 댓글 난리고요. 아 난리예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갖다가 왜 그 근거 없이 공표했냐. 아. 요 지적이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한동훈 캠프에서도 사퇴해라 이 난리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 원희룡 캠프에서도 또 이게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서병수 위원에 대해서. 아하. 저는 참 이게 이것도 그래요. 지금 이게 공정하게 심판을 보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도 이게 막 계속 공격을 하고 양 캠프 다 사퇴라고 하고 있으니 예. 이 후유증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러한 상황, 자 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분은 시각이 좀 궁금합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나와주실까요? 뭐야 이거? 나야 나 이명박이야. 아니 의자 왜 던지고 그러는 거야? 의자는 앉아야지. 아이 무서워. 아니 우리 때보다 더 하는구만 이 친구들. 화끈해. 어? 아유 뭐 나 땐 그랬잖아.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헛붕입니다. 헛붕.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때 참 그 뜨거웠죠 MB님. 아이 깜짝이야. 아니 왜 또 나왔어? 어? 그 나온 김에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해봐요. 그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항상 그 의심하면서 하는 보드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하면서 하는 보드 게임. 뭐예요? 젠가? 아이 썰렁해라. 아이 썰렁해. 아이 썰렁해. 젠가. 재밌는데. 예, 그 블럭 빼면서 하는 그거. 예.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아 오세훈 시장님. 어쨌든 이렇게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러면 예. 누가 선장이 돼도 배는 난파선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돼도 이 선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중자애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야 오세훈 시장 성대모사는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 진짜 똑같은. 네. 잘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점점 더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태극기를 잘 만들겠습니다. 점점 더 고맙습니다.
실제 오세훈 시장이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옆에 놓고서 예. 성대모사를 들으면서 아. 나보다 더 오세훈 같다. 아. 야,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끊임없이 그런 노력하고 있어요. 평가를 들은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판 승부를 시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정치율 조사 기간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애청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 총선 백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조정은 이제 총선 백서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본인이 결단했다. 이거 어제 이제 천안에서 막 의자까지 던진 상황 보면서 이 발간 시기를 이제 전당대회 이후로 하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다고 하죠. 다만 논란이 되는 뭐 이제 여사의 문자라든지 그런 내용은 다 넣겠다. 사천 논란 뭐 이런 거 넣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인데, 자,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총선 끝나자마자 네. 제 개인 유튜브에서요. 그러니까요. 총선 100세가 10회까지요. 아,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직 못 내고 있는 게 이 부끄럽습니다. 아니, 서정욱 TV의 총선 백서. 예, 아. 우리 잘못된 거예요. 1회부터 10회까지. 오. 근데요, 이게 지금 우리 징비록이잖아요. 징비록 그죠? 임진왜란 이게 끝나자마자 써가지고 1604년에 유승룡이 완성했어요. 예. 이 말은 이게 임진왜란 끝나고 100년 뒤에 쓰면 뭐합니까? 제 말은 이게 총선 백서 빨리 써야지. 예. 지금 이게 계속 미루고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늦었고요. 예. 그런 진영론을 떠나서 아하. 그다음에 이번에 내용은요. 절충적으로 다 했는데 김건희에서 문자도 넣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측에 해명도 넣고 아마 이게 절충한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당대회 이후로 미룬 거는 잘된 정무 판단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지금 너무 전선이 많고 서로 그렇죠. 비난하는 쟁점들이 차고 넘치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가세해서 뭐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편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점검도 제대로 안 하고 만약에 전당대회 끝나고 하는 게 사실 무슨 소용이겠나. 사천 논란이 들어가든 김건희 여사 문자가 들어가든 누가 당권을 쥐든지 간에 그게 실질적인 점검이 되겠는가. 그래서 좀 이게 집권 여당의 현 주소인가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근데 당대표가 이제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선출이 됐는데, 만약에 이제 현 추세대로 가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총선 백서 내용은 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또 강하게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럼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를 뽑은 이후에 뭔가 내용에 또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박정희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예. 사실은 이 백서에 관련된 2명의 인물과 플러스 1명이 추가된 것이 사실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른바 총선 백서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당시에는 이제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에 예.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최상병 특검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친윤 비윤 또 친한의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게 일단은 조정훈 총선 백서 단장이 팀장이 이 전당대회 이후에 이거를 발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참고하는 수준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해결책으로 볼 수 있는 그걸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당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한동훈 후보라고 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누가 되든 간에 대통령의 변화 이게 이제 총선 민심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혁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의 당정 관계의 어떤 통합 부분 갈등을 겪지 말고 윤심 운운하는 것 또는 한심 운운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누구 책임 규명하자는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건 총선 백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참고로 하면서 이걸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해나갈까 이런 접근을 하면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단 한동훈 만약에 후보가 당권을 쥐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총선 백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하나의 내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조정은 이제 특위위원장이잖아요. 네. 백서. 근데 완전히 의도가 없느냐라는 물음표는 좀 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든 좀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좀 비판하는 기류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오해를 자초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 총선 백서가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 다만 한동훈 당권 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그때 그 내용에 따라서 또 묘한 표정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떤 새 대표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발간되는 총선 백서 뭐 제가 보기에 이미 선거 끝나버리면요. 관심 없다. 거기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민주당도 백서를 냈더라고요. 아. 우상호가 대표예요. 아하. 근데 그 아무런 게 관심이 없잖아요. 이번 총선에 예, 저번 대선에. 지난 대선 그 보니까 그렇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 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졌다 이런 식으로 예. 하는데 아무도 안 읽어보잖아요. 지금은 이게 전당대회 때문에 막 싸우죠. 예. 끝나고 나면 이미 승부는 끝났잖아요. 아하. 저는 아무도 안 볼 거로 봐요. 아하. 뭐 그래서 뭐 어떤 그 전당대 이후에 발간되는 것은 아무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 아무도 읽지도 않을 거예요. 예. 자, 민주당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분을 좀 만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님 나와 주실까요? 예, 지금 그 대통령이 솔직히 얘기해서 대탕이 맞다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갖다 비대위원장을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감정이 상한다고 옛날에 이준석이를 윤리위 회부해서 내쫓는 식으로 날려버리면은 예.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그 존재하기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봐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아니 그렇게 얘기해 봐요. 그래도 예. 네,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그 원, 나, 윤 그 모두 자력으로 그 대표가 될 파워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지금 앞서가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경원 의원은 어차피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그 당명을 못 바꿀 거라고 내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준석이가 맞다고 봐요. 아니 실제 김종인 위원장보다는 따문에 남용되는 것 같아요. 남발되는 것 같아요. 예, 때문에. 예, 위원장님의 목소리를 이제 클리셰죠, 클리셰. 자, 어제 이제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조국 전 대표, 이재명 대표의 그 종부세 완화 취지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책 차별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조국 전 대표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이제는 분열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가요? 뭐 좀 갈등 구조로 이야기하면 뭐 분열이지만 예. 차별화가 시도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왜 그러냐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이제 20일 날 전당대회 있는데 지금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고 있지 않고 이번 주 토요일.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 연임이 사실은 기정사실화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국 전 대표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은 정책도 그렇게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네.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당 대표로 연임이 되면 좀 우클릭을 하면서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게 포석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총선 이후에 차별화되는 시점이 좀 빨리 찾아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민주당이나 혁신당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은 더 강력한 윤 정부와의 대립각. 반면에 이제 이재명 전 대표는 연임하면 조금 우클릭을 통해서 중도 외연 확장을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같은 길을 가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뭐 명확하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다른 길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볼 수 없긴 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어쨌든 소회를 밝힌 건데 이게 개인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조국 전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종부세 현실화하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국세이지만 거의 다 지방세처럼 지방으로 다 교부가 됩니다. 지방 교부세.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른바 마용성 라인 그리고 수도권의 유권자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와 관련해서 1인 1가구 1주택이라서 부동산 투기하는 거리가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가구만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라는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맞느냐. 왜냐하면 재산세 관련해서 이중과세인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손질은 저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마 민주당과 한 목소리를 낼 때도 있지만 뭐 이를테면 이 정부의 실정을 거론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선명 이런 경쟁 노선을 또 걸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아마 근데 그 지방선거는 지민 비조가 안 되죠. 지역구는 이게 뭐 민주당, 비례는 조국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지방선거는 치열하게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호남 민심부터 잡아보자. 예. 이래가지고 이제 그 차별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조국
재산이 50억이 넘어요. 그다음에 1번 박은정 재산은 1년에 46, 7억이 늘었어요. 예. 과연 이게 그 행동과 예. 저는 이게 그 정책이 맞는지 좀 의문입니다. 예. 이건 뭐 서로 개인적인 해석인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을 드리셨는데, 자, 조국 전 대표 어제도 출연하셨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릴까요? 각 세리 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들려주고 싶은 세 마디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칵. 각 세리 마 한 번 더 시키는 거 보니까 정말 골잡합니다. 아니 실제 경상도 사투리 각 세리프가인데 아, 조국도 이승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겁니까? 배종찬 소장 이승기가 아니고요. 이따가 화장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길까?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도 비 오는 와중에 열심히 와주셨고 또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자, 배종찬 인스타K 연구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 변호사님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